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 단 하나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티묵모니 2022년 7월 6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외교에 완벽한 동맹은 없다인데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해외 투자를 직접 하진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게 된 요즘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그 연합의 소식 외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가 견고하기만 한지 그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들 내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도 있기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혹시 쉽게 깨져준다면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르 2주 전부터 눈에 보이게 격해져가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선 한국, 일본 등지를 포함한 진영과 러시아, 중국의 브릭스, 그리고 주변국을 포함한 진영 간의 긴장 구도가 계속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경우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중국에 대한 의견 차이와 함께 유럽 내에서는 또 에너지 위기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러시아에 의한 피해 차이를 보여줬었는데요. 세상에서 아직까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공간의 제약으로서 땅의 제약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 고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땅 고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상 이미 쌓여버린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국민의 정서와 문화상 외부 국가에 대한 판단을 쉽사리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도 바로 옆 나라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국가 간에 완전히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일치의 모습을 주로 서방 국가 기준으로 보여줬었어요. 어쨌든 저도 해당 국가들 내에서 수뇌부에 잠입해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국가를 공평하게 모든 곳에 수뇌부가 되어서 정보를 건져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래서는 브릭스 즉 중국과 러시아 중심에서 관계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벼르고 있다가 몇 가지 재미난 포인트들을 가져왔는데요. 세상살이 인간관계, 인간 집단 관계가 힘든 데는 지역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우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월 27일에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E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 이후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수출되는 수출 상품의 총 액수는 2021년인 작년 하반기보다 38%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5월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와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이런 감수 없이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썩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한테도요.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한 억압을 하긴 하겠지만 자본주의의 기업 형태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 말은 생각한 것보다는 중국 기업도 제재를 직접 받기 전까지는 상상한 것보다는 꽤 자율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글로벌 기업, 즉 다국적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다수요. 그렇다는 말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의 영향권에 상당히 발을 들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중국 기업은 그들이 매출을 올리거나 본사를 두고 속해 있는 국가 또는 거래 대상 기업의 국가말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아야죠.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중국의 공안이 무섭다고 중국에서 범죄가 없을까요? 있겠죠. 사이즈만 다른 이야기일 뿐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게 걸렸는데 자신들의 매출에 서방 국가의 영향이 더 크다면 신경을 안 쓸 수 있을까요?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 러시아 은행이 중국의 유니언페이, 여러분들은 은련카드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곳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미국의 기술과 물품 접근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강경책을 사용 중입니다. 러시아 도우면 기업 살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돕더라도 러시아를 눈치껏 도와야겠죠. 아무리 중국의 기업이라도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수출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꺼려지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 중 하나가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38%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2021년 수입한 금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산 상품 및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이들로부터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충분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임에도 중국 기업이 서방 국가의 눈치를 보고는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7월 4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베이징으로부터 재미난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인 6월 15일에 러시아 방문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쉽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중국 입장에서 모든 유럽 국가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 것도 아니고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의 긴장감을 그들이 원치 않는 수준으로 그들의 중국의 이름이 팔려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보도였죠. 예를 들어서 지난 묵모닝 중에 유럽 국가 중에는 중국과 많은 산업협력 관계로 이어져 있는 국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굳이 중국과의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냐라고 언급하는 국가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역시 판단에 참고가 되겠죠.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매우 주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문 환경만 나아지면 금방 만날 것이다, 이런 환경을 이해해줘야 된다, 따라서 앞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은 러시아의 코로나 통제 상황 못 믿겠다는 다른 의미의 나쁜 상황 아닌가? 아니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아무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건 보이죠? 그럼 이들 외 이쪽 진영으로 알려져 있는 관계는 또 아주 순진무구하게 무결하냐, 문제가 없냐? 돈과 경제 앞에는 그런 거 없죠.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는 최근에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자원 무기를 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다 사주니 아무 문제 없다는 것도 웃기는 말인 게 시장 선택권이 사라진 것인데 말이죠. 따라서 중국에 대한 외교 협상력이나 이 원유를 팔 때 가격 결정권도 부릴 수가 없게 될 거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란은 참고로 지난 6월 28일 중국과 러시아가 속하는 브릭스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가입 신청을 하면서 서방 국가와 달리 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이 보였던 곳이었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이란과 러시아는 라이벌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앞서 말한 대로 중국에 대량의 우랄산 원유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값을 싸게 후려쳐서 판매 중입니다. 이들이 콧대 높일 상황이 아니니까요. 싸게 팔게 서방 국가랑 관계 나빠져도 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구매하는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란은 중국에게 원유를 판매하는 또 다른 공급업자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꾸 싸게 파니까 자기들도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돼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기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원유 시장에서 이란에게 러시아의 현재 상황은 은근 눈에 가시가 됩니다. 반대로 이란이 가격을 만약 이거보다 더 하락시키면서 러시아와의 원유 가격 경쟁에 불을 지른다면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아 경제 제재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조금이나마 균열이 생기는 또 다른 복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저 동맹 국가에게 팔기만 하면 깔끔하게 거래하고 끝날 문제인 건 세상에 없죠.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것도 많은 국민이 연관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가의 외교 기조에만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서방 국가도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도 각자의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에서 같을 수 없음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그리고 최근 브릭스나 중국 러시아 진영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제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국가 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견고할 것이라 생각해서 수출입 흐름에 견고함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겠네요. 결론은 뭐다? 늘 이들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진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투자할 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